오늘은 이제 티아자이드 이뇨제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뇨제를 이제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처방이 많이 나오고 가장 알려진 약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 약자로 ACT라고 적기도 하고 ACTZ라고까지 적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ACT라고 적었는데, 이제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로우 도수로 시작하죠. 저용량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12.5ml 또는 25ml 쓰는데, 일반적으로 25ml, 다이크로지시 25ml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ml를 많이 쓰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50ml까지 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발진이라든지 광감염성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칼슘이나 유릭 애시드, 글루코스,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죠. 이걸 올립니다.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이 수치는 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뇨가 있어도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를 쓰고,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쓰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올리지만 또 낮추는 건 소디움이라든지 포타슘 같은 경우, 마그네슘, 징크 같은 것을 내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타슘 레벨이 내려가면 포타슘 리치 푸드, 그러니까 바나나라든지 오렌지 주스, 감자 이런 걸 먹으면 되는데,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좀 먹으면 된다라고 처음에 복용할 때 어지럽다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주실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드물게는 이게 판크레아타이티스, 그러니까 췌장염이라든지 글라우코마, 녹내장, 섹슈얼 디스펑션 같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거의 나타나질 않고요. 그 다음에 디곡신 레벨을 살짝 올리고, 리튬 레벨, 그 다음에 NSAID 레벨을 올리고, 스테로이드를 높이는데, 이 작용도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CEI에서 콤보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섞여 있는 약들, ACEI나 ARB 플러스, 디오반 플러스라든지, 그런 제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ACI나 ARB의 용량을 2배로 늘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약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이해하는 건데, 요즘 클로로살리돈이 이 제제를 이제 각광을 받는 제제예요, 사실은. 작년에 연구가 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베스트 아웃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들보다 이게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제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제품, 복합 제제들이 앞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도 더 강력하고, 이제 반감기도 더 길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요즘엔 더 각광받는 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각광받는 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감기가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보다 더 기니까 뭐냐면, 이게 제제가 아직은 이게 제제가 연구되기 전까지는 50ml하고 100mg짜리예요. 근데 이게 용량을 굉장히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라든지 반으로 쪼개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고요. 반감기가 기니까 every other day dosing. every other day dosing이란 뭔 말이냐면 격일 투여하는 거죠. 날마다 투여하는 게 아니라 격일제로 투여하는 것을 every other day dos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거에 이제 좀 단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 클로로살리돈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보다 더 훨씬 결과물이 더 좋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제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이 제제가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인다파마이드 가끔가다 이제 나오는데, 인다파마이드는
이게 이제 하이드로클로사이드보다 그러니까 지질이나 글루코스 당 수치에 영향을 덜 미치니까 이런 환자들은 이 약은 실제적으로 당뇨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선택적으로 선호될 수 있는 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게 많이 처방되는 제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제제죠. 알닥타자이드.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것들 뭐냐면 스파이로락톤이나 트리암테렌, 아밀로라이드. 이것은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어레틱이 있기 때문에 포타슘 레벨을 올리죠. 그래서 서로 하이드로클로사이드랑 이렇게 같이 쓰면 이게 쉽게 말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작용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복합제들 다이아자이드가 옛날 한국에서도 있었었는데 트라이아자이드인가? 이게 복합제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지금도 나오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트리암테렌하고 이게 같이 섞여져 있는 게 있고요. 이런 제제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이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데 이제 첫 번째 선택약이 되냐면 단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를 갖고 있는데 단백뇨 수치가 노멀인 상태인 사람이라든지 LVH는 Left Ventricular Hypertrophy라고 자심실 비대라는 뜻이거든요. 자심실 비대라든지 아니면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 이런 것도 고립 수축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완기 혈압은 정상인데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혈압이 올라가는 혈압을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이라고 표현해요. 고립 수축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혈압만 높은 그런 형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뇨제가 금기가 되는 부분들은 애뉴리아, 문효증 이게 소변이 아예 안 나간 사람들 이게 나가게 하면 이거 통증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문효증이 있다든지 시비어 설파 엘러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우리 첫 강의 때 엘러지를 얘기를 할 때 설파 엘러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티아자이드 계도 이제 설파 엘러지를 갖고 있고 템슐로신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포닐 우리에게 당뇨 쪽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쉽게 말해 간단한 발진 이런 정도의 약들은 쉽게 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파 엘러지를 갖고 있다가 시비어 설파 엘러지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목이 붓는 솔티니스 브레스 호흡곤란이 오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설파 엘러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98, 9%의 환자에서 오케이입니다. 이런 환자를 빼놓고는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가우트, 통풍 있는 사람은 유릭 애시드를 높이죠. 이 유릭 애시드를 높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금기가 되고 하이포나트리엠이야. 그러니까 소듐의 농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프 다이어틱인데 에타크리닉 애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처방이 안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피로세이마이드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설파 이것만 설파 그룹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설파 그룹이 있거든요. 하이드로클로사이드, 클로르스탈리돈, 인다파마이드, 피로세마이드 이런 제제들은 다 설파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설파 구조를 안 갖고 있는 약이 이겁니다. 그래서 피로세마이드를 먹지 않는 사람이나 시비어 설파 엘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에타크리닉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식스죠. 영어로 이제 레이식스라고 그러는데 피로세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신기능이 떨어지면 못 쓸 것 같은데 쓸 수 있습니다. 신증후군들이 있을 때도 쓸 수 있는 제제고요. 그리고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로세마이드하고 메톨라존은 신 기능이 떨어져도 쓸 수가 있는 유일한 제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에오드인데, 이제 신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메톨라존을 써야 됩니다. 메톨라존이 처방이 나오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써요. 그 이유를 제외하고 메톨라존을 실제적으로 처방에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세마이드는 20에서 240mg까지 있습니다.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20mg, 40mg, 80mg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BID 도징으로 하루 2번 먹게도 주는데, 이뇨제의 기본 원칙은 하루 2번 먹게 돼 있으며 저녁은 4시에 먹어야 됩니다. 저녁 도수는 4시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더 늦게 먹으면 이 사람의 수면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BID 도징으로 하면 아침하고 4시에 먹게 약을 먹으라고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에서 240mg까지 이게 꽤 높게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의약분업 전에 라식스 약국에서 엄청 팔았잖아요. 엄청 일반적으로 많이 살 빼는 약처럼 먹었던, 좀 얼굴 부었다고 먹고 이런 케이스들인데 우리가 참 잘못했던 건데, 그 다음에 스파이노롤락톤, 이것들은 이제 이게 알데스테론 혈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을 낮추기 때문에 쓰는 거고, 이게 복수가 찬 사람에게 알락톤을 처방을 하죠. 간에서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 복수가 찼을 때 쓸 수 있는 이뇨제는 스파이노롤락톤입니다. 그리고 저항성 있는 고혈압이나 그 다음에 실살 디스펑션, 이것도 비슷한 뜻이긴 한데 신부전이라는 뜻도 됐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셀라너스는 건 우리말로 이제 쉽게 하면 기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타는 실제적으로 이제 처방을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클로니딘이죠. 클로니드는 여러분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클로니드의 가장 특징적인 리바운드, 하이퍼텐션, 안 위드드롤, 약을 중단하게 되면 이게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선택해서 하는 약이 아니라 이걸 같이 쓰게 되면 약을 줄이는데 천천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졸음이 오고 입이 좀 마르고 이런 부작용도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 카타프레스를 이제 의약분업 전에 옛날에 약이 없던 시절에 이걸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혈압약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클로니딘을 쓸 수 있는 그 자료를 이제 여기 보시면, 클로니딘도 처방이 많이 나오는 약 중에 사실상 하나예요. 그 적응증이 되게 많은 약이에요. 근데 이제 고혈압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신경성 통증에 쓰고요. 여기 자료 이제 보십시오. 한글 번역해 놓은 자료. 신경성 통증에 쓰고, 이게 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에 씁니다. 그리고 다한증에 쓸 수 있고요. 불안증, 공황장애, 집중력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폐경기로는 불면증, 여기 부작용이 시데이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틱장애라든지 알코올 및 흡연으로 인한 금단 현상 치료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는 쓰는데 실제적으로 혈압약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런 거 PTSD라든지 가끔가다 이제 처방이 나오거든요. 이게 클로니딘 정신과에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PTSD라든지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이랬을 때 이제 정신과에서 쓸 수 있는 약이 됩니다. 그 부분의 클로니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칠도파는 여러분도 저번에 공부했듯이 임신에 이제 고혈압 치료제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부작용이 이게 졸음이 오고 입이 마르고
그다음 우울증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그 출산하자마자 끊어야 되죠. 그다음에 간 독성 있고 루푸스 라이크 신드롬이라고 있고 루푸스는 정신 홍반성 난창이거든요. 이게 온몸에 이런 게 이제 가다 생길 수 있는데 그다음에 혈소판이라든지 적혈구 수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혈압약으로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다음에 알파블로커죠. 알파블로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게 크롬 친화성 세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심한 발작적 고혈압을 치료할 때 이제 알파블로커를 쓸 수가 있고 알파블로커의 단점은 뭐냐면 시데이션하고 오르소스타틱 하이포텐션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게 일어났을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레이저 컨제스션은 이렇게 비충혈이죠. 프라이오피즘은 발기 지속증이죠.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될 건 실데나필 이런 것들은 이게 4시간 이상 약을 먹고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이 되면 바로 응급실 가야 되죠. 이게 영원한 임포텐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4시간 이상 먹고 이제 발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들은 바로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임포텐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건 혈압약으로 가끔 써요. 근데 혈압약으로 가끔 쓰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이것들이 혈압약으로 쓰는데 이게 3번째나 4번째 약으로 들어가죠. 다 써보고 그러니까 골고루 사시죠. 베타블로커, 하이드로크로사이아제드, ACI, 그 다음에 C12까지 넣고 그래도 혈압이 조절 안 되는 경우 이것까지 또 추가로 넣습니다. 막 그래도 200 넘어가는 사람들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이것까지 이제 같이 넣는데 이제 용량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때 먹어야죠. 이런 것들은 왜 잘 때 먹는 건 아시죠? First dose syncope라였고 처음 먹을 때 실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이제 복용시키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처음 먹는 사람은 꼭 밤에 먹으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톨러런스가 내성이 생기고 이러면 아침에 먹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처음으로 이게 퍼스트 도스 싱코프가 있기 때문에 잘 때 먹으라고 이제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 약들입니다. 알파블로커들은. 그거 이제 여기 이제 이 프라조신이 가장 심하죠. 프라조신이 가장 심해서 퍼스트 도스 싱코프가 일어납니다. 그거 이제 스틸버스라는 게 있는데 스틸버스를 한국말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스틸버스가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자궁에서 아이가 죽는 경우를 이제 스틸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프라조신은 이제 약간의 논란이 필요한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지스라 해가지고 이게 외상후 증후군에 쓸 수도 있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쓰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맥시멈 도수 보면 독사조신은 16mg까지 쓰고 테라조신 10mg, 그다음 프라조신 5mg까지 쓰죠. 근데 이게 BID니까 20mg이죠. 이게 혈압이나 그리고 이게 저립성 비대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6mg인가 20mg인가가 맥시멈 도수예요. 의약분업 초기 때는 제가 당황했던 게 테라조신 2ml 8티씩 밤에 먹는 대학병원에 그렇게 처방을 받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뇨기과 닥터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같은 알파 블로커들을 막 2가지 이렇게 같이 써요. 저용량으로.
왜 그렇게 쓰냐고 물어봤어요. 왜 용량을 늘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쓰느냐 그랬더니 이게 용량이 높아지면 삭감을 당하고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삭감을 안 당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또. 이제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용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데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자기들은 뭐 지침대로 학회 지침대로 따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히드랄라진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이것은 임상적으로 거의 이게 약을 처방을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드랄라진은 유명한 게 부작용이에요. 루푸스 신드롬. 이게 이제 전신 홍반성 난창을 일으키는 몇 가지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요걸 일으킨다가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실적으로 이게 처방을 받을 기회는 별로 없어요. 빈맥도 일으키고, 두통도 있고, 부종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미녹시딜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게 발모제에 쓰는 거죠. 네, 이게 혈압 효과는 이게 숏액팅이라고 되게 짧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응급상황에서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에 쓰는 경우는 있는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혈압약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하트레이트, 빈맥을 일으키고, 부종을 일으키고, 이런 게, 루푸스 같은 게 이렇게 헤어를 얼굴 쪽에 자라게 하죠. 그래서 이게 개발된 게, 마이녹실이라고 발모제로 바를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종합해 온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이드로클로사이드 이뇨제와 그 다음에 베타 블로커, 그 다음에 HEI, 그 다음에 ARB,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른 속도로 간단한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드로클로사이드 쭉 똑같죠.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가 이 노란색 파트 있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떨 때 하이드로클로사이드를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이게 의약분업 초기 때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사항들 중에 하나인데, 하이드로클로사이드는 첫 번째 선택약으로 쓰는 건 uncomplicated, 복잡하지 않은, 그러니까 단순 고혈압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축기 고혈압, 그 다음에 자심실비대, 당뇨, 단백뇨가 수치가 정상일 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이곳의 포인트죠. 그리고 베타 블로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베타 1 카르디오 실렉티브는 N까지로 있죠. 아세토놀, 아테놀롤, 비소프롤롤, 메토프롤롤이 베타1 심장 선택적인 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약들은 그러니까 천식 환자 같은 게 쓰지만은 고용량에서는 기관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량은 못 쓰지만 저용량들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고, 그 다음에 congestive heart failure, 우려성 심부전에 쓸 수 있는 세 가지 약은 비소프롤롤, 카르베딜롤, 메토프롤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베타블로커 부작용은 피곤하고 잠이 안 올 수 있고, 꿈이 생생한 꿈들을 꾸고, 이게 소맥을 일으켜서 우리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성기능 감퇴들을 일으킨다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심하게 하냐면 레이나르드 같은 경우에 말초 혈관들이 차고 이런 부분들을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약들은 베타블로커는 어느 때 볼스라이냐? 앵자이나죠. 안정적인 협심증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오카드 인팍션, 심근경색 이후라든지 그걸 예방하기 쓰고, 자심실비대가 있는 60세 미만 환자든지 혈압 환자는 60세 이하인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ACEI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포타슘 레벨이나 이런 거 높이면 다 아시죠? 이 ACEI는 이제 물론 이제 단순 고혈압도 쓰지만 실제 말해서 이게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라든지 이럴 때 쓰는 약이고 시스타일 디스펑션이 하트 페일리어 그 심부전입니다. 그다음에 심근경색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들, 리널 디지즈, 단백뇨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B, 일베살탄, 로살탄, 발살탄 이런 제제들이죠. 이런 경우도 이제 이게 이제 이것보다 약기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내성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이 제제를 쓸 수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약간의 그런 별 차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순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축기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심부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펠로디핀, 암로디핀, 니페디핀이죠. 이제 이 제제는 이제 이거 두 개는 원스 데일리 도징이죠. 원래 해프라이프가 길어서 원스 데일리 도징 반면에 니페디핀은 아니죠. 그래서 꼭 XL이 붙어 있죠. 그래서 소방용 제제로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그 속효성은 이게 입영률이나 치사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 자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약간 알아둬야 할 상식이 뭐냐면 이게 아달라트를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컴플레인 하는 중에 하나가 이게 흡수가 전혀 안 되고 이거 그냥 나왔다 약이 뭐. 근데 실제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약이 흘러나오고 그 껍질만 변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니까 이게 가끔가다 이제 컴플레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요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 그 먹는 사람 입장에서 깜짝 놀랄 일이 사실은 여기는 이게 그 변으로 나와버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칼슘 채널 블로커도 얼굴이 붉어지고 빨개 두통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에 부을 수 있다는데, 이런 부작용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부작용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꼭 이렇게 붙어 있어요. LA라고. long acting이라는 뜻이거든요. long acting dehydropyridine. 이게 세 개가, 그게, 이것 때문에 꼭 그 말 long acting LA를 꼭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short acting도 니페디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꼭 LA를 여기다 갖다 붙여놔요, 애들이. 그거 이제 딜티아뮴이나 베라파민. 베라파민 여러분도 잘 아는 변비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약들은 이제 물론 단순 고혈압에 쓰지만 자아심실비대, 협심증, 그리고 이게 콤보로 다른 ACEI나 그러니까 디하이드로피리딘을 같이 이제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클로니딘이라든지 메칠도파, 프라조신, 그 다음에 히들라라진, 라베탈롤 이런 제제들이 이제 다 이제 같이 설명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제 uncomplicated hypotension, 그러니까 단순 고혈압에 이제 쓸 수 있는 약은 이제 물론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은 이제 클로로파이아나이드, 티아자이드계니까 이제 클로로팔리돈이라든지 요 두 제제가 첫 번째 선택약처럼 쎄요. 근데 이제 베타블로커 사실 의약분업 초기나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이 좀 없던 시절에는 베타블로커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섹슈얼 디스펑션이라든지
꿈을 꾼다든지 피로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이 베타 블로커는 단순 고혈압에 쓰는 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질환이 있을 때 추가하는 약으로 많이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티아자이드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ARB나 ACEI로 가는 게 정석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클로사이드를 안 들면 그 다음에 바꾸는 약이 라미프리입니다. 라미프리 심혈관계 그 위험성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약으로 이제 물론 요즘은 텔미살탄 추가가 됐지만 이게 이제 라미프리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CI인데 ACI에 이제 이렇게 잘 못 먹는 사람들 경우는 ARB를 쓰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채널 롱 액팅을 쓰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 50세 넘고 이제 고지증이나 이런 심혈관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아스피린을 쓰고요. 스타틴도 고지혈증이 없어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혈관 부모로부터 이게 이런 것들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땐 스타틴류를 처음부터 같이 씁니다. 고지혈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써요. 요즘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차라리 처음부터 처방하는 게 더 나중에 예후나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예방하게 처음부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텝인데 두 번째 이제 이거 첫 번째 약 갖고 조절이 안 됐을 때나 이게 좀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제 콤보를 쓰죠. 첫 번째 약을 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 ACEI하고 ARB는 플러스 하지 않는 걸로 이제 요즘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이걸 두 가지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작용은 증가시키는데 효과는 별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데이터들이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엔 거의 안 쓰는데 신기능이 나쁠 때는 가끔가다 처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의사의 견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이제 있고요. 이제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이고 이하기 혈압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타겟보다 높을 때는 콤보를 씁니다. 이 타겟은 이제 타겟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노멀은 120ml입니다. 노멀은 120인데 타겟은 130 이하가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이 더 높다는 건 150이라는 뜻이 돼요. 140이 아니라 150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타겟은 130 이하를 목표로 하는 게 타겟입니다. 그 당뇨에서도 그렇죠. 당뇨가 120 이하가 정상인데 타겟은 180인가 그랬죠. 그리고 A1C도 6인데 정상은 6 이하인데 타겟은 7 이하이잖아요. 그런 것과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알파 블로커는 추천되지 초기 치료제로 추천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쓰인다면 이제 추가로 쓰는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축기 고립 수축기 고혈압 아이솔레이티드. 이게 이제 아이솔레이티드라는 표현을 이제 고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아메리카에서 네이티브를 가장 많이 죽였던 퍼스트 네이션을 가장 많이 죽였던 것은 이 전쟁이나 굶주림 때문에 많이 죽은 게 아니라요. 이게 유럽에서 가지고 간 질병들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인플루엔자라든지 패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립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면역이 약해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나오면 감기 쉽게 걸리고 막 끙끙 앓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솔레이트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예방 접종을 할 때 그런 데가 면역 접종을 하면 그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여담으로 얘기하는데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죽었던, 그 퍼스트 네이션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이유는 이 질병을 갖고 가서 퍼뜨려갖고 대부분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이뇨제를 이제 고립 수축할 때 쓰고요. 근데 이제 고립 수축할 때 칼슘 채널 블로커를 씁니다. 꼭 아까도 말씀드렸죠. LA를 붙였죠. 롱액팅이라고 해요. 그 애들을 보면 표현을 굉장히 좋은 말로 치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이제 나쁘게 보면 꼭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LA를 안 붙여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꼭 붙이면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스텝으로는 두 가지를 쓰는데 ACE하고 C12를 같이 이제 쓰는 게 고립 수축압일 때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가 있으면 그리고 신병증이 있는 경우죠. 당뇨가 신병증이 있는 고혈압, 여기서 이 기준은 다 고혈압이 따르는 기준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이 표를 보셔야 돼요. 이제 고혈압 환자인데 이제 당뇨와 신병증이 있는 고혈압 환자인 경우는 이제 이게 당뇨가 있으면 이제 혈압 환자들의 선택량 무조건 ACEI나 ARB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기능을 보호해주고 이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ACEI나 ARB인데 신병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이 서너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같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섞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디서는 원오와 모아 하나 이상 더 넣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카르디오 실렉티브들을 만약 쓰게 되면 카르디오 실렉티브들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병증이 없는 경우는 이제 ACE나 ARB, 신병증이 없을 땐 티아자이드. 티아자이드가 이제 신기능이 떨어졌을 때 못 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병증이 없을 때는 티아자이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하시거든요. 신병증이 있다는 건 신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티아자이드는 거기서 없는 거고, 여기서는 신병증이 없을 때는 티아자이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을 섞어 쓰고 카르조실드 베타 블로커랑 롱액팅 난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를 같이 이제 여기다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인데 이제 신병증은 없고 시스탈린 수축기 고혈압이니까 신부전이죠. 신부전이 있는 경우는 ACEI나 ARB 또 티아제이드를 같이 이제 쓴다는 거. 이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동맥에 동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ACEI나 ARB를 쓰는 거고요. 앵자이나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듯이 협심증이니까 심장이 이게 많이 뛰는 거기 때문에 소맥을 시켜주는 베타 블로커가 이제 초이스인데 이제 스트롱리,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제 ACEI를 같이 쓰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ACEI나 롱 액팅 칼슘 채널 블로커를 같이 쓰는 것을, 그러니까 앵자이나 있을 때 베타 블로커만 쓰는 게 아니라 베타 블로커 플러스 ACEI 또는 롱 액팅 칼슘 채널 블로커를 씁니다. 이제 prior MI, 그 심근경색 전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심근경색은 한 번 와갖고 죽지 않습니다. 되게 여러 번 와요. 여기서 prior MI라는 것들은 한 번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경하게 오다가 나중에 점점 이게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다 이제 죽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게 prior MI라는 말은 누가 심근경색 올 줄 알겠어요. 여기서 prior MI라는 건 한 번 살짝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이것들은 베타 블로커랑 ACEI를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하트 페일러가 있는 경우는 ACEI를 쓰고 베타 블로커에 계속 우리 얘기했었죠. 심부전에 쓸 수 있는 베타 블로커는 비소프롤롤, 카르베딜롤, 메토프롤롤이죠. 그 다음에 다이우레틱을 스파이롤락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이 클래스를 분류하는 건데 이 클래스를 분류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클래스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힘들고 그 클래스마다 이게 조금씩 약이 다른데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분리하는 건 거의 우리 차원에서는 별로 거의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분류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별 의미도 없고 우리한테 이런 경우는 이제 ARB라든지 이소솔바이드 디니트레이트 임돌이죠. 임돌 제제들을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아시죠? 부전증 치료제들 약들과 이 약을 같이 먹게 되면 심각한 저혈압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약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약하고 이제 협심증의 니톨링골, 서블링골 태블릿이라든지 펌프 스프레이 같은 경우 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약 체크를 꼭 이게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뇌출혈이 있는 사람들, 허용성 심질환 등 같은 뇌출혈 같은 게 있는 경우는 ACI나 이뇨제를 콤보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처방을 합니다.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renal disease 그러니까 심질환이나 프로틴유리아 단백뇨죠. 이것들은 당연히 ACEI가 이제 선택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이게 자심실비 되죠. 디슬리피드 고지혈증. 그 다음에 peripheral arterial disease 이것은 말초 동맥 질환입니다. 이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은 이제 ACEI나 ARB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을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이제 보시면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약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에퍼타이트 서프레선트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들. 요즘 비만 클리닉 의사들이 사실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다 교감신경 흥분제들이죠. 그래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인데 이게 그런 약들은 혈압을 올리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넣을 거고요. 코케인,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 면역 억제제죠. 에페드라는 마왕입니다. 그 다음에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든지 리코리스는 이게 감초입니다. 감초도 혈압이나 혈당을 올리는 주요 약 중에 하나죠. 그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감초가 이제 모든 한약에 들어가는데, 이게 혈압이나 당뇨 환자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약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비충혈 제거제라든지 니코틴이라든지 엔세이드도 올린다고 그랬죠. 5에 10 정도. 오럴 컨트라셉티브도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올리는 경향도 있고 이게 혈전 같은 게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발표가 돼요. 솔트라든지 스테로이드, 그다음 교감신경 흥분제, 항암제 타클로리무스라든지 이런 약들이 벤나팍신은 SNRI입니다. SNRI인데 이게 무조건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니라요. 325mg을 넘으면 이게 혈압을 10에서 20 정도 올립니다. 이게 325mg 이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325mg를 넘으면 그렇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나박신은 그 325라는 숫자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신 때 했었죠. 퍼스트 라인은 메칠도파랑 라베탈롤이고, 세컨 라인 메토프롤롤과 베라파밀, 그 다음에 니페디핀이고, 피해야 될 거는 아테놀롤, 저체중아를 이렇게 ACI나 ARB는 태아기 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금기인 경우는 이제, 이뇨제 같은 경우는 통풍 증상이 있고 이게 심한 경우죠. 그 다음에 시비어 설파 알러지, 그 다음에 문효증, 나트륨 혈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베타 블로커는 에즈머, 천식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비어 브라디칼, 섬액이 심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베타 블로커 섬액을 일으키니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ACI 것들은 바이레터럴 알테리 스테노시스 해가지고 이게 그런 경우라든지 앵지오 에데마 입술 같은 게 심하게 붓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브론 콤보입니다. 재미있는 말인데 프라브론 콤보. 두 개를 같이 섞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콤보라는 뜻입니다. 프라브론 콤보는 히드랄라진 다이레틱을 하면 이것들은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히드랄라진은 이렇게 잘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면 이제 베라파밀과 이제 베타 블로커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게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하트레이트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심박출량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또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때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프라브론 콤보도 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쓰게 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블록과 클로니딘 이걸 같이 쓰면 클로니딘을 중단하면 갑자기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베타 블록과랑 클로니딘은 같이 안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록과랑 알파 블록과는 혈압을 심하게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혈압이 아주 심한 높은 경우들은 그것이 또 강점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같이 콤보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E하고 ARB죠. 이게 이제 베네핏은 없고 사이드 이펙트는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스몰 베네핏 인 리듀싱 단백뇨를 감시시킬 때 좀 더 효과가 약간의 베네핏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약사가 된 뒤로 이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ACE하고 ARB를 같이 먹던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환자들한테 이 환자들에게 이제 처방을 했던 의사들한테 전화하는 작업을 한 20명 정도 찾아가지고 전부 다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가지고 약을 하나를 중단하고 이제 다른 걸 좀 인크리스하고 이런 의사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써왔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있더라도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는 닥터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70에서 80%는 바꾸고 한 20에서 30%는 이제 그대로 쓰는 그런 닥터도 있고 그래요. 외국은 이런 게 하나 나오면 이제 의사들한테 전화하고 뭐 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팩터는 이제 콜레스테롤치가 뭐 고지혈증 이런 게 스모킹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딱 그렇고요. 그 이제 블러드 프레스 타겟은 이제 단순 고혈압 때 140 이하고 합병증 있는 경우는 보다 타이트하니까 130 이하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이제 운동을 뭐 하라고 뭐 술을 얼마 정도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런 데 나와 있는 겁니다.